잠들게 했던 그 노래가 이 세 사람이 부르는 건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트리오 좋은 세상 만들기예요. 이름 괜찮죠? 좋은 세상 만들기. 이 세 사람이 만난 술집 이름이 좋은 세상 만들기였거든요. 그래서 술집 이름 그대로 따서 여기는 안과의 막막하신 안과 교수님이고, 여기는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고 다 술집에서 만나고. 이 유튜브 채널에 트리오 좋은 세상 만들기 가서 구독까지는 필요 없는데 가끔 좋아요 뭐 이런 거 좀 노래 재밌는 노래 되게 많아요. 아까 근데 저런 돈 나오지 않아? 아까 처음에 들려준 노래가 뭔지 알아요?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그게 무슨 누가 지은 노래인지 알아요?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은 올해 노벨상을 받으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작사 작곡하신 건데 밥 딜런의 첫 번째 앨범에 있는 노래거든요. 갑시다 이제. 나 돈 버는 거? 그래서 안티리어 서큘레이션 했어요. 지금 혈관 해부에 대해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공부했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앞으로 3개, 뒤로 3개, 마지막에 2개 갈라진다고 했고, 마지막 2개 갈라지는 것 중에 밖으로 가는 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자궁 아테리 같이 옆에 이렇게 뭐 수도연 유리즘도 있고 그런 케이스 하나 보여줬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테이거파라탄 포사, 안테리어 스컬에 영향 공급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내살 캐비티에 영향 공급해주는데, 그 전에 위로 기역자로 가는 미들 메인저 아테리가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에서 갈라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C3에서 5 정도에서 갈라지는데, 포스트럴 아테라로 갔다가 브런치 하나도 없이 쭉 가다가 스페트로스 포션에서 뭐 브런치가 있고, 카보너스 포션에서 브런치가 있고, 듀라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브런치가 옵사이믹 아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옵사이믹 아테리 안테리로 나오는 거였고, 뒤쪽으로 가는 브런치가 2개가 있는데,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 다음에 안테리어 코리더 아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터미널 브런치가 안테리어 세리브랄,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로 갈라지는데,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호리즌탈하게 가는 포션을 A1, M1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A1이 양쪽 만나서 버티컬하게 이렇게 가는 부위를 A2 세그멘트라고, 또 M1이 가다가 둘 혹은 셋으로 갈라지는 포션을 M2 세그멘트라고 그랬고, 그게 오퍼클럼을 돌아서 나가는 걸 M3 세그멘트, 그리고 코티칼 세그멘트를 A3 혹은 M4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포스티리어 포사 할 거예요. 포스티리어에 버티브럴 아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버티브럴 아테리도 버티브럴 아테리니까 V1, 2, 3, 4 세그먼트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V1은 버티브럴 아테리는 어디서 오리진했어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오리진했죠? 양측 다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오리진했어요. 그렇죠? 근데 왼쪽 거는 가끔 한 5% 이내에서는 에오틱 아치에서 직접 오리진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아주 숏 세그멘트, 이걸 1번 익스트라 오세어스 세그멘트라고 그러고, V2 보통은 C6 정도로부터는 트랜스퍼스 포라멘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지금 서비컬 스파인이 있고 양쪽에 트랜스퍼스 포라멘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에 그렇게 실 꽂듯이 이렇게 지금 아테리가 버티브럴 아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카이로프락티스 할 때 고개 빵빵빵 치면 굉장히 인절이 받기 쉬운 거죠. 그렇죠? 뼈 버티브라가 있고 양쪽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지금 혈관이 들어가 있고, 걔를 막 쥐고 흔들면 서로 어긋나는 인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다이섹션이 흔히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잘 생겨요. 버티브럴 아테리의 포라미널 혹은 익스트라스피널, 이게 포라미널 지나가다가 C1 레벨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샤프 턴하면서 포라미널 마그넘으로 지나가게 되죠. 버티브럴 아테리가 인트라듀랄로 들어갈 때는 포라미널 마그넘 들어가죠. 그래서 인트라듀랄 포션을 V4 세그멘트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꾸 내가 인트라듀랄 이야기하는 이유는, 듀라 바깥에서 아테리가 인절이 받으면 그냥 소프티슈에 헤마토마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듀라 안으로 들어가서 아테리 인절이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환자의 아웃컴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연부 조직의 종괴하고 연부 조직이 혈종하고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는 굉장히 포텐셜한 스페이스거든요. 그렇죠? 물이 흘러다니는, CSF가 흘러다니는 스페이스잖아요. 거기다가 수돗물 푸듯이 쫙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블러드가 그냥 쫙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프티슈 있는 아니니까 거기 아티리오 브루디가 있더라 그래도 그를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뭐 소프티슈가 물론 아티리오 브루디가 점점 부풀어 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서브아쿠아틱 헤머리지는 전혀 아웃컴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아티리오 위치를 인트라듀럴 로케이션이 어디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ICA 인트라듀럴 로케이션 랜드마크는 어디라고요? 옵사이믹 아테리 알았어요. 버티브럴 아테리는 인트라듀럴 랜드마크가 어디? 포라멘 마그넘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V4 세그먼트.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서브칼 포션에서 커먼 커러티드 아테리는 서브칼 포션에서 브런치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버티브럴 아테리는 서브칼 포션에서 브런치가 엄청나요. 이거는 전부 다 인터코스탈이나 룸바 아테리랑 거의 같은 아날로지들이에요. 엠브리올로지에서 보면 어쨌든 이건 뭐 그렇다는 거고 뇌를 중심으로 하자면 아까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에서는 듀라에 영향을 공급하는 아테리가 뭐라고요? 미들 메인저 아테리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아테리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미들 메인저 아테리라고 그랬고 그게 어디서 브런치한다고요? 인터널 맥실러리, 익스터널 커러티드 아테리의 터미널 브런치인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에서 미들 메인저 아테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을 듀라에서 공급하는 건. 근데 이 포스티리어에서도 듀라에 공급하는 게 있어요. 이게 포스티리어 메인저 아테리예요. 버테브럴 아테리의 C1 버테브럴 레벨에서 이렇게 포스티리어 메인저 아테리가 뒤쪽에 듀라에 영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인트라듀라로 들어가면 이제 버테브럴 아테리에서 브런치에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브런치가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레벨러 아테리 파이카라고 얘기해요. 버테브럴 아테리의 가장 큰 브런치예요. 파이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가 있으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도 있겠죠? 그렇죠? 포스티리어 인피리어가 있으면 안테리어 인피리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인피리어가 있으니까 수피리어도 있어야 되죠. 근데 수피리어는 포스티리어 안테리어 수피리어는 없어요. 그냥 수피리어예요. 그러니까 세리벨룸에 브로스 서플라이는 아테리는 세 개가 있는데 아래서부터 가자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안테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제일 나중에 나오는 수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피리어와 위부터 다시 내려가자면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는데 인피리어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걸 지금 아래쪽부터 버테브럴 순서로 따라가자면 파이카가 먼저 나온 거예요.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이게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예요.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이런 턴을 보여요. 아래쪽으로 한번 루프로 만들고 뒤쪽으로 한번 루프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세리벨라 언더 서페이스에 따라서 쭉 가는 게 파이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여기 아래쪽 루프와 위쪽 루프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아래쪽 루프는 어느 거냐면 브레인스템을 돌아가는 거예요. 브레인스템 이렇게 돌아가요. 브레인스템. 그리고 위쪽 루프는 어디냐? 세리벨라 범위, 세리벨라 턴식 위쪽으로 이렇게 미드라인에서 가는 거예요. AP에서 지금 제 손을 보면 버티브럴 아테리에서 파이카가 나왔어. 분지가 됐어. 그런 다음에 바로 뒤에 브레인스템 있잖아요. 펀스. 밑에 폰스하고 메들라 있잖아요. 그 폰스 메들라를 돌아서 브레인스템 뒤쪽으로 온 다음에 세리벨럼이 스피어 서피스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브레인스템을 돌아가면서 여기 퍼포레이터를 주기 때문이에요. 브레인스템에다 영향 공급하는 작은 퍼포레이팅 베슬들이 있어요. 아까 안테리어에서도 그냥 지나가서 미안하긴 한데 A1과 M1 세그멘트에서 퍼포레이터 중요한 것들이 가지고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들, 베살 갱그리아에 영향을 공급하는 거 퍼포레이터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세레벨라 아테리, 파이카에서도 브레인스템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퍼포레이터가 가요. 오케이. 베리에이션 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로식도 그려놓은 건데 버티브럴 아테리에서 파이카가 인피리어 루프로 만들면서 스템을 메들라를 돌아서 가고 메들라 위에 뒤로 가서는 다시 어퍼 루프로 만들고 다시 바깥쪽으로 가면서 세레벨 언더서피스에 영향을 공급해준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퍼포레이터들을 엄청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특징적인 인팍션, 이것도 디퓨전 에디드 이미지인데 여기 하얀 거 문제가 있다 그랬죠? 디퓨전 에디드 T2네, 미안합니다. T2 에디드 이미지인데 여기 하얀 게 지금 에퀴티 인팍션 된 거거든요. 세레벨 메듈라 어블렁가타의 포스테럴 라테럴 쪽에 포컬하게 인팍션이 왔어요. 이거 이제 라테럴 메듈러리 인팍션, 뭐 신경과에서 굉장히 증상이 재밌어서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왈렌버그 신드롬이라고 앞으로 나오겠다. 스트로크 할 때 나오겠다 앞으로. 지금 해볼 테니까 왜 트라이제미너 사라믹 트라이제미너 스파날 코티코 스파날 이게 아래서 센서리 파이버가 아래쪽에서 이 반대편을 건너가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동측의 페이스의 센스가 문제가 생기는데 바디에서는 반대측의 센스에 문제가 생겨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래는 뭐 아무튼 왈렌버그 신드롬과 같이 또 포스티어 세리벨럼의 인피리어 어스펙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인팍션을 만들 수 있는 혈관이 파이카다 하는 거죠. 메둘라와 세리벨럼의 인피리어에. 버테브라 아테리가 양쪽 이제 궁극적으로는 버테브라 아테리가 양쪽에서 오다가 미드라인 가서 하나로 만나요. 하나로 만나서 바질라 아테리, 하나의 바질라 아테리가 돼요. 그 바질라 아테리는 브레인스템 앞쪽에 정면에 주행하게 되는데 버테브라 아테리 양측에 만나서 하나의 바질라 아테리. 그 만나기 직전에 아주 작은 브랜치를 하나 내요. 이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예요. 오늘 공부하면서 뇌만 주로 해서 지금 스파인에 대한 블러드 서플라이를 거의 다 빼버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스파이널 블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복잡해서 복잡하긴 한데 스파이널 코드를 중심으로 하자면 스파이널 코드에 영향을 고파지는 아테리는 안테리어의 미드라인, 정중앙에 한 개의 아테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요. 그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고 스파이널 코드 뒤쪽에 보면 두 개가 오프 더 미드라인, 정중앙부터 약간 바깥쪽에 두 개의 아테리가 포스티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가게 돼 있어요, 뒤쪽에. 그런데 걔네들은 위아래로 롱지튜나 아나스토모시스를 처음에는 원래 인간도 젤리피쉬를 쌓아올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버테브레이트잖아요, 우리도. 발생할 때 왜 한 버테브라마다 뼈부터 페리페랄 러브 근육 이렇게 다 발생을 하는 게 위아래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에어티가 아치도 합쳐진 거고 버테브라 아테리도 사실은 나중에 롱지튜나 아나스토모시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나 더 위에 올라간 바질라 아테리나 아날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이렇게 버테브라 아테리, 서비컬 포지션에서는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라코 룸바 스파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아담 쿠익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들을 텐데요. 오케이, 그건 이제 괜한 얘기 했다 내가. 오케이. 그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버테브라 아테리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 그러니까 버테브라 아테리를 다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서비컬 포지션에 브랜치가 가고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지나가다가 C1에서 이렇게 돌아서 포라멘 마그넘 들어가면 이제 인트라듈랄인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브랜치가 파이카, 포스티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가 있고 메둘라에도 퍼포레이팅 브랜치를 주는. 그러고 나서 아주 작은 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 서비컬 스파이널 코드에 영향을 고파는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브랜치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양쪽 버테리어와 아테리가 미드라인에서 바질라 아테리로 합쳐진다 이거죠. 요거 그다음은 바질라 아테리. 바질라 아테리가 합쳐진 다음에 나오는 브랜치, 첫 번째 브랜치가 아이카예요. 안테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 안테리어 인피리어 세리벨 아테리는 세리벨럼의 안테리어 서페이스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줘요. 나중에 MR 이미지 3개 한꺼번에 볼 거예요. 바질라 아테리에서도 퍼포레이터를 줘요. 브레인스템으로 아주 작은 파인한 베슬들 줘서 퍼포레이터를 주는데 이게 바질라 아테리고 바질라 아테리에서 이런 퍼포레이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막히게 되면 이런 인팍션이 올 수 있어요. 이건 디퓨전 MR에 세레벨 폰스가 있죠. 브레인스템에 폰스가 있고 세레벨라 피덩클,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보이는데 폰스의 미드라인 한쪽에 치우쳐서 조그맣게 인팍션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이런 퍼포레이터가 막혀서 생기는 인팍션인 거죠. 이건 퍼포레이터가 막혀서 생기는 거지 바질라 아테리 자체가 막힌 게 아니에요. 바질라 아테리가 자체가 막히면 아주 훨씬 더 심한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바질라 아테리 제일 마지막 버전에서는 이게 사지창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양쪽으로 수피리어 세레벨 아테리 그리고 터미널 브랜치가 포스티리어 세리블 아테리예요. 그런데 요거 하얀 거 요게 크레니얼 러브 3번이죠. 3번 크레니얼 러브 오큘로모터 너브가 수피리어 세레벨라와 수피리어 세레벨라와 포스티리어 세리블 아테리 살구지 나와요. 임상적으로는 3번 너브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제일 하는 큰 일이 뭐죠? 3번 너브? 오큘로모터. 이름이 오큘로모터잖아요. 오큘로모터. 눈탱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 그렇죠? 오큘로모터. 그런데 EOM 머슬이 6개가 있죠. 익스트라 오큘러 머슬이 6개가 있다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머슬인지 알아요? 수피리어 렉투스, 인피리어 렉투스, 라테럴 렉투스, 미디어 렉투스, 그리고 수피리어 오블리크, 인피리어 오블리크.
그래서 라테랄 렉투스가 딱 당기면 눈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고, 미디얼 렉투스 당기면 눈이 안쪽으로 오게 되고, 수피로 당기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수피리어 오브리크가 당기면 이게 회전을 하고 위로, 인피리어 오브리크가 당기면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레니얼 러브 중에 LR6SO4 들어봤어요? LR6SO4 라테랄 렉투스는 6 너브가 업더센스 너브가 하고, SO4 수피리어 오브리크는 트로클리어 너브가 한다. LR6SO4 나머지는 전부 다 오큘로모터 너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왜 이야기했냐면 아이솔레이티드 오큘로 너브 팔시가 있다. 그러니까 센트럴 CNS 오리진이 아니고 페리페럴 러브 때문에 크레니얼 러브가 파랄라이스가 온 증상이 있다 그러면 혈관을 검사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면 동맥류가 여기 있으면 PCA와 SCA 사이에 동맥류가 이렇게 붉어져 나오면 동맥류가 계속 펄스를 하잖아요.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 너브를 자극을 해요. 3번 너브를. 자극하면 3번 너브가 기능을 못해요. 염증 때문에. 그러면 3번 너브 펄스가 생겨서 LR6, 라테랄 렉투스하고 수피로 오브리크는 일을 하는데 나머지 근육은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애뉴리즘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바질라테리에서 아이카, 이게 아이카예요. 여기 아까 파이카였고, 파이카, 아이카가 인피리어를 좀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수피리어 세리벨라는 세리벨럼의 수피리어를 먹여 살리고, 터미널 브랜치인 PCA는 어디로 올라가요? 텐토리움 위쪽에 억시피탈 러브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재밌는 일인데, PCA가 여기 있잖아요. 바질라테리 탑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텐토리움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에는 텐토리움 밑에 있어요. 텐토리움이 뭔지 알죠? 텐토리움 수피리어, 수프라텐토리움, 인프라텐토리움 딱 나누는 텐토리움. 듀라가 이 텐토리움 굉장히 딱딱한 막이잖아요. 그런데 수프라텐토리움이 어떤 병변이 큰 메스나 뭐 이런 게 생기고 뇌가 붓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컬은 딱딱하니까 밑으로 막 밀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니에이션, 브레인이 허니에이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 된다고 해요. 텐토리움은 딱 지지하고 있는데 브레인이 막 밀려서 내려가게 됐을 테니. 그러면 텐토리움하고 그 사이에 여기 혈관이 낄 수가 있죠. 혈관이. 그러면 이스키미아, 인팍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 생기면 제일 잘 막히는 혈관이 PCA예요. 왜냐하면 텐토리움 지나가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수프라텐토리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랑 알아둡시다. 일반 의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세리벨럼인데 분명히 세리벨럼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메둘라 오블랑가타고 여기는 펀스고, 그렇죠? 펀스 레벨이면 상당히 위쪽인데 거기에 이렇게 에퀴드 인파크션이 있어요. 사지탈 이미지에서 보면 위쪽이고, 이건 어디 테리토리예요? SCA 테리토리죠. 이거는 안테리어에 생겼죠. 얘는 포스티리어 인피리어에 생기고, 그러니까 얘가 전형적인 파이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레벨라 아테리토리, 파이카 테리토리 인팍션이고, 얘가 전형적인 아이카 테리토리 인팍션, 얘가 전형적인 SCA 테리토리 인팍션입니다. 이건 대략 구분할 수 있어요. PCA 이야기했고, PCA도 우리가 세그먼트를 나눠요. P1, P2, P3, P4 그러는데 P1과 P2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네이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뭐와 뭐를 연결한다 그랬죠? PCA와 IC를 연결한다 그랬죠? 안테리어에서는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어디서 브랜치한다고요? 인트라듀랄 옵살믹 아테리가 앞쪽으로 분지되고 뒤쪽으로 분지되는 첫 번째 아테리가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됐어요. 그게 ICA와 PCA의 여기쯤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이 PCA를 Pcom,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보다 proximal 포션을 P1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연결되는 것 distal 포션을 P2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쿼드리지미널 플레이트인데 이 부분을 P3 세그먼트라는데, 이건 거의 잘 이야기 안 해요. P3, P4는 대개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립션 할 때 P1, P2를 제일 많이 디스크립션 하는데, P1과 P2의 경계는 어디냐?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기준으로 해서 P1, P2 세그먼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퍼포레이터 이거 있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제일 마지막 브랜치는 아까 posterior cerebral artery가 막히면 어떤 부위에 지금 인팍션이 오는지, medial temporal occipital 그리고 occipital lobe에 지금 병변이 생겼죠. 이게 전형적인 posterior cerebral artery가 막혔을 때 인팍션이 오는 액션 이미지 파인딩이에요. variation 이렇게 넘어갑시다.
결국은 아까 양쪽 A1 세그먼트, 안티리어 세리브럴 아테리가 A1, A2를 나누는 경계가 어디라 그랬어요? 안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 그랬죠? 그렇죠? 포스티리어 세리브럴 아테리, 탑바질러 아테리에서 포스티리어 세리브럴 아테리를 P1, P2로 나누는 경계는 뭐라 그랬죠?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안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딱 한 개 있는 거죠. 사실은 양쪽에 A1을 만나는 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죠. IC와 PC 사이에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컴플리트한 링을 형성하게 되죠. 아테리가 서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이거 지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뒤쪽 아래쪽을 다 잘라버리고 아래에서 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옵살믹 아테리부터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다 잘라버린 거고, 그래서 피컴이 지금 제일 먼저 피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안테리어 코리달 가는 거죠. 피컴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안테리어 코리달 아테리, 그 다음 터미널 ICA에서 안테리어 세리브라 A1 세그먼트, A콤 반대편 A1 세그먼트, 터미널 IC에서 P콤 P1 세그먼트, 반대편 P1 세그먼트. 이게 하나의 링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한쪽 IC가 막혔다거나 그러면 다른 아테리들이 막 도와주고 이런 콜라테럴, 측부의 혈류가 되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윌리스 환이라고 해요. 서클 오브 윌리스. 서클 오브 윌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이 결국 측부 혈류로 도와줄 수 있는 환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클 오브 윌리스를 구성하는 혈관, 그러면 이런 게 되죠.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A1, 디스탈 IC, Pcom, P1, P1, Pcom, 디스탈 IC, A1, Acom 이런 식으로. 퀴즈. 노란 바탕에 까만 것이. A는 어디 테리토리예요? 지금 메둘라, 아주 로우 메둘라 오블렁가타 보이고 있거든요. 펀스가 아니고, 그럼 어디?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인데 뒤에까지 갔어. 그럼 어디예요? 그럼 파이카죠. 파이카. 펀스가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할 수 있겠다. 사이타를 보여야. 네. 오케이. 이러면 누가 악용하면 SC라고 그러도 아이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지금 다시 보니까. 비교적 안테리어 쪽이니까 만약에 조금 더 아래라면 아이카고, 미드브레인 펀스의 세리브라 피든크리는 이쪽이면 SC라고 얘기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C는 뭐겠어요? C. 미드 세리브럴 아테리 테리토리 인파크션이에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조합해 보면 아주 복잡하지만 훌륭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테리 지금 다 끝냈어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너무 브리프하긴 하지만 의사가 되면 알아야 될 정도라면 에어티가 아치에서부터 브레인으로 향해 가는 아테리는 4개가 있고, 그 중에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은 커먼 카로티드에서 하는데, 커먼 카로티드 오른쪽은 브라키오세팔리에서 가고 왼쪽은 에어티가 아치에서 바로 나온다. 그래서 안테리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브랜치 없이 가다가 세 번째 서비컬 버티브라에서 다섯 번째 버티브라 사이에서 갈라지는데, 안테리어로 가는 게 이 안테리어 미디알로 외경동맥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가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중에는 인트라크레니얼로 들어가서 듀라를 공급하는 미들메인저 아테리가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에서 나오게 된다. 터미널 브랜치는 포스티럴 아테리라고 하는 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인데, 서비컬 포지션에서는 브랜치가 없다가 스컬 들어가고 카보너스 포지션 들어가고 다시 듀라를 뚫고 들어가서 첫 번째 브랜치가 옵살믹 아테리였고요. 옵살믹 아테리 다음으로 뒤로 나오는 첫 번째 브랜치가 P콤, 그게 PC와 연결해주고, 그 바로 한 3-4mm 뒤에 안테리어 코리달 아테리가 굉장히 길게 가면서 중요한 옵틱 라디에이션, 옵틱 트랙트, 포스티럴 링 오브 인터널 캡슐 이런 데 작지만 중요한 특징적인 인팍션을 만들 수 있는 혈관이고, 터미널 포션에 올라와서 미디안 쪽으로 하는 A1, 그리고 버티칼에 가는 A2 세그먼트 경계에 양쪽을 만나게 해주는 A콤이 있고, 라테랄로 호리젠탈하게 가는 게 M1, 미드 세리브럴 아테리 M1 세그먼트인데, 그게 대개는 둘로 갈라져서 M2 세그먼트가 되지만 가끔은 트리퍼케이션도 한다 할 거고요. 그리고 버티브럴 아테리는 양쪽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브랜칭 해가지고 얘들이
서비컬 포션에서는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지나 올라가다가 포라멘 마그넘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인트라듀랄 포션 V4 세그멘트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브랜치가 세리벨라 아테리들이 양쪽 버티브럴 아테리에서 파이카가 나오고 그게 만나서 바질라 아테리가 된 다음에 아이카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SCA가 나오면서 PCA도 같이 나오고 PCA는 억시피탈로 그 각각의 특징적인 분지 부위를 액션 이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짧게 세리벨라 베이너스 아나토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터벤션 조금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베인은 아테리하고 우리 몸의 아테리하고 베인 차이점 아테리하고 베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차이점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아테리아 베인의 차이점 대개 베인이 아테리아보다 커요. 대개 아테리아 베인은 같이 가 보통 같이 가는데 아테리아보다 베인이 더 커요. 그런데 아테리아는 아까 아테리아 월이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디아층이 머슬 레이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베인은 그런 머슬 레이어를 확인하게 갖지를 못해요. 베인은. 그리고 베인은 그런 풀세이션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주로는 패시브하게 플로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밸브를 갖고 있어요. 베인. 그쵸? 밸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면 막 걸어다녀야 아래로 갔던 베이너스 브로드가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역류하지 말라고 밸브가 있잖아요.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데 CNS에서는 조금 달라요. CNS의 인트라크리널 베인의 특징은 밸브가 없어요. 인트라크리널 베인은. 그리고 굉장히 아나스토모시스를 잘해요. 그런 인트라크리널 브레인을 드레인하는 브레인의 하수도 지금 상수도는 다 끝냈고 이제 하수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딥베인과 슈퍼피셜 베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브레인이 발생할 때 원래 저미널 매트릭스에서 이게 센트리퓨갈 방향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올드 베인들은 다 저미널 매트릭스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벤트리클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아주 오래된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베인들이 바깥쪽으로 우리 보통 네오코텍스라고 하는 이 프론탈 로브, 템포럴 로브, 모토코텍스 이런 것들은 다 네오코텍스잖아요. 네오코텍스는 왜 이 인간 원숭이를 포함한 인간 계통들의 거기만 새로 발달한 코텍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그 전에 이 뒷베인이 있다가 메둘라리 베인이라는 게 코텍스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는 메둘라리 베인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작게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결론은 뭐냐? 뒷베인 드레인 되는 게 따로 있고 코티칼 베인 드레인 되는 게 따로 그룹핑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뒷베인을 먼저 이야기하면 뒷베인을 드레인을 하는 뒷베인이 드레인을 해주는 구조물들은 대부분 그런 거 아테리에서 아테리로 치면 퍼포레이터한테 영향을 받는 것들 메살 갱글리아, 탈라머스 이런 것들이죠. 페리벤트리클 이전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뒷베인을 쓰이는 거예요. 뒷베인이 여기서 네이밍 해놓은 것들이에요. 여기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냥 브레인의 베너스 드레이니지는 뒷베인과 코티칼 베인이 있다.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뒷베인과 코티칼 베인을 연결해주는 게 발생할 때는 메둘라리 베인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거의 잘 그로스하게 안 보일 정도로 퇴화돼 간다 하는 것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티칼 베인은 그룹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깥에 서페이스 모식도 그려놓은 거잖아요. 프론탈 로브의 방사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있는 데는 수피리어드 코티칼 베인이 있고 안테리어 쪽으로 들어있는 데는 여기서 미들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슈퍼피셜 미들 세리브랄 베인 같은 거 그리고 포스테럴 라테랄 쪽으로 들어있는 데는 거 인피리어 그룹인데 이건 템포럴 로브 쪽을 코티칼 드레인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얘들이 가서 궁극적으로 그 베인들이 결국에 하나로 모여갖고 스컬 밖으로 쫙 베인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큰 하수도가 듀랄 사이너스죠. 듀럴 사이너스가 수피리어 그룹들은 수피리어 사지탈 사이너스로 모여서 드레인되게 되고요. 인피리어 그룹들은 트랜스버스 사이너스로 모이게 되고 미디얼 미들 그룹들은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모이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MR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MR 엔지오그래피에서 이 바깥쪽만 이렇게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피리어 되는 코티칼 베인들이 보이죠? 미들, 수피시얼 미들 세레브랄 베인, 미들 그룹 보이고, 인피리어 그룹들 드레인되는 코티칼 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걸 미드라인 것까지 같이 합쳐서 보면, 이건 딥 베인이에요. 이게 이제 한 인터널 세레브랄 베인, 베인 오브 갈렌,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있는데, 딥 베인은 되게 인터널 세레브랄 베인을 따라서 베인 오브 갈렌으로 다 드레인돼서 결국은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를 따라서 수피리어 사지탈 사이너스로 합쳐져요. 이게 엔지오그래피인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그냥 코티칼 베인을 드레인하는 그룹들이 수피리어 사지탈 사이너스고 위쪽으로 가는 거, 인피리어 그룹이 트랜스버스 사이너스가 되고 안테리어로 가는 게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된다. 아까 카버너스 사이너스라는 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아나토미 영상 한번 나왔죠. 그때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카버너스 포션은 아테리가 베인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막 이렇게 벌집처럼 되어 있는 베이너스 하수도인데 그 안을 늠름하게 아테리가 쑥 지나가는 거죠. 이게 카버너스 사이너스예요. 지금 이제 스컬을 기준으로 하자면 듀랄 사이너스는 스컬에 아주 딱 붙어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 인트라크레니얼 베인, 비너스 블러드를 다 밖으로 보내주는 아주 커다란 하수도들. 이 하수도의 벽이 뭐냐면 듀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듀랄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것만 하나 외웁시다.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 이건 CT인데 나중에 CT 액시얼 아나토미는 어저께인가 했죠. 정원상 교수하고 같이 공부했죠. 다음에 아마 뉴럴 레디올로지 이미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CT, 브레인 CT에서 이게 브레인이에요. 여기가 다. 지금 펀스 보이죠? 템포럴 로 보이죠? 이거 억시피탈과 수피리어 세레브랄 리전 브레인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브레인보다 하얀 건 보여야 돼요? 브레인보다 하얀 건 스컬이어야 돼요. 뼈. 엑스레이의 밝기 순서가 어떻다고요? 뼈, 물, 기름, 공기 순서잖아요. 뼈, 물, 기름, 공기. 그런데 브레인이 어느 정도에 가까워? 물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더 하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인데 물보다 조금 더 높아요, 브레인이. 근데 브레인보다 하얘야 되는 건 뼈예요, 뼈. 그런데 여기 보여요, 이만큼? 브레인보다는 하얗고 뼈보다는 덜 하얀 요거 보여요? 하얀 거. 저렇게 돼 있는 건 CT에서 저 정도의 하얀 건 헤모리지거나 피가 굳은 거예요. 헤마토마, 크롯, 트럼부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CT의 하이퍼덴시티가 브레인보다 하얀 하이퍼덴시티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아나토미 로케이션이 어디쯤 있냐면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나토미를 안다면 판독을 포시리어 포사의 밴드 라이크 하이퍼덴시티가 보인다. 그래서 아마도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에 트롬보스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서제스션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걸 더 잘 알아보려고 MR 비노그래피 했어요. 조영제로 축하는 거. 아까 수피리어 코티칼 베인들이 어디로 합쳐진다고요? 수피리어 사지탈 사이너스로 합쳐진다 그랬죠? 근데 그게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딥 베인을 들여는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로 합쳐지면 거기가 톨쿨라고, 톨쿨라에서는 양쪽 트랜스버스 사이너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 트랜스버스 사이너스는 보이는데 오른쪽 트랜스버스 사이너스는 아주 희미하게 월만 보이고 그 안에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아. 얘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이거 DSA를 찍어봤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만큼 필링 디펙트라고 그러죠 보통. 이 듀럴 사이너스 조영제가 채워지면 까매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가 까맣지 못하고 바깥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만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듀럴 사이너스 안에 트롬보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혈전이 생겨서 비너스 임팍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라고요? 다 이야기했는데. 오케이,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여기라면 이건 어디? 수피리어 사지탈 사이너스고요. 톨쿨라고 여기가 양쪽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인데 왼쪽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에 지금 혈전이 채워져 있죠? 이건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의 듀럴 사이너스 트롬보시스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아나토미 공부했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아주 짧게 이런 혈관, 뇌혈관에 병이 생겼을 때 직접 크레니오토미하고 스컬 연 다음에 듀라도 열고 나서 뭔가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지 않고 혈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계통 신경정지 치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이야기해줄게요. 대개는 병변이 되는 것들은 브레인, 듀라, 스파인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 병변의 질환의 패턴을 보면
캐필러리를 거치지 않고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아테리하고 베인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막혔다거나 아니면 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테리를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베인으로 거꾸로 하수도로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된다면 직접 펑처를 하기도 하고요. 혈관이 터져 있거나 아니면 AV 커넥션이 있어서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입자로 되어 있는 알갱이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막기도 하고요. 아니면 리퀴드 같은 걸 주게 돼요. 리퀴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퀴드 줘버리면 계속 흘러갈 테니까 되게 포리머라이제이션 하는 것. 어떤 물질이 처음에는 그냥 액체 상태로 있는데 얘네들이 아이오닉 솔루션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폴리머라이제이션 돼서 고체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N-부칠 사이노 아크릴레이트, NBCA나 어넥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몸 안에 집어넣어주면 피하고 만나는 순간 딱딱해져서 굳어버려요. 이런 걸 리퀴드 엠벌릭 머티리얼을 쓰기도 하고 금속으로 된 코일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T1 웨이티드 MR이고 이게 T2 웨이티드 MR이에요. 이거 조영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MR 이미지고요. 그랬더니 조영제 집어넣었더니 하얘지는 아주 브로드한 듀럴 어태치먼트를 갖고 있는 매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브레인이 눌려 있는데 일부 브레인 눌려 있는 브레인은 에데마, 좀 스웰링도 같이 있어요. 이건 여기는 듀럴 테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듀럴 어태치하는 데가 아주 넓게 브로드한 것도 있어서 얘는 오리진이 아마도 듀라에서 오리진, 뇌실질이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메닝조마의 증례예요. 메닝조마는 이제 듀라에서 오리진한 거죠. 브레인에서 오리진한 튜머가 아니고 대개는 중년 여성에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매스 이펙트가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하려면 메닝조마는 굉장히 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뜯어내는 동안 출혈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게 지금 엔지오그래피 한 거고 아까 이 아테리가 뭐라고요? 기억자로 하는 거? 미들메닝저 아테리. 여기가 어디? 포라멘 스피노즘. 그걸 따라 들어가 보면 그 듀라에서 오리진했으니까 당연히 그 아테리에서 서플라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따라 들어가서 작은 알갱이들, 대개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알갱이, 150에서 한 350 혹은 15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다이아미터를 가진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이 혈관이 다 막히게 되고 그러면 아까 여기 검게 보였던 혈관 지금 블러드 서플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 출혈 거의 없이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아테리를 따라 들어가서 파티클을 주고 수술하기 전에 도움되도록 엠볼라이제이션을 했다는 거죠. 이건 튜머에 대해서. 이건 또 다른 증례인데요. 이게 내살 캐비티인데요. 비강에서부터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테리오파라탄 포스아로 조형진강이 하얘, 근육보다 하얗잖아요. 조형진강이 되는 매스가 있어요. 20세 남자. 이건 아주 전형적인 로케이션의 전형적인 종양이에요. 주베나일 네소파링자 엔조파이브나 그러는 건데 청소년기에 생기는 여자에는 안 생겨요. 엑스크루시브하게 남자에만 생기는 과혈관성 종양이에요. 네소파링자 비인두 엔지오파이브나 혈관 섬유종. 그런데 이것도 수술하려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비인후과 수술할 때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해봤더니 진짜 혈관이 많죠. 여기는 미들메니저 아테리에서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내살 캐비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인터널 맥셀라리 아테리 터미널 벤처에서 갔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마이크로 카테터를 따라 들어가고 이 마이크로 카테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다시 페모럴 아테리에다가 펑처해서 페모럴 아테리에다가 카테터 하나 집어넣고 그 안으로 해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까지 집어넣고 또 그 안으로 가는 관을 또 넣어서 이 원하는 혈관에 원하는 혈관까지 마이크로 카테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티클을 줘서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도 필링이 안 되죠. 수술하기 되게 편해요. 이것도 역시 프리오퍼라티브 엠볼리지. 노란 거에 까만 거 나왔네. 이건 이제 하이퍼바스큘라 튜머를 수술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색조한 거예요. 지금 이 증례는. 그래서 이런 과혈관성인 종양으로 쓰인 게 앞에 봤던 수막종 있고요. 파라간글리오마라는 게 아주 굉장히 하이퍼바스큘라거든요. 이런 거 수술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굉장히 아테리들도 서로 문합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외경동맥을 통해서 뭔가 줄 때는 내경동맥이나 척수동맥을 통해서 이 파티클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서로 문합된 아테리를 따라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나토미를 잘 평가하고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되게 써요. 파티클을. 또 다른 케이스. 아까 브레인보다 하얀 건 뭐라고 그랬죠? 뭘 생각해보자 그랬죠? 뼈, 카스케이션, 또 헤모리지. 이 사람도 레프트 프론탈 로브에 하이퍼덴스한 헤마토마가 있어요. ICH, 인트라세리브럴 헤모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CT 엔지오를 해봤더니 어브노멀한 이런 혈관들이 막 보여요. CT 엔지오.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더니 어브노멀 바스큘러 탱글 같은 서로 뭉쳐있는 실타래 같이 뭉쳐있는 어떤 바스큘러 스트럭처가 보이면서 아테리가 보여야 되는데 아테리보다 보통 베인이 크다 그랬죠. 훨씬 큰 베너스 스트럭처가 보여. 그건 뭐냐면 아테리에서 베인으로 휘슬러가 생긴 거예요. 베이비 말포메이션, 션트가 있는 거예요. 캐피러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진단명은 아티리오 비너스 말포메이션이에요. 캐필라리가 없이 아테리에서 베인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아테리에서 베인으로 같이 보여야 되는 나머지 아테리만 보여야 될 시간에 베인이 보이고 있어요. 위를 따라가는 이 베인은 뭐라고요? 무슨 사이너스라고요? 수피리어 사이너스죠? 얘는 그럼 아테리 무슨 아테리 같아요? 얘는 안티리어 세리브럴 아테리의 오비토 프론탈 브랜치일 거예요. 안티리어 세리브럴 아테리고요. 얘는 수피리어 사이너스. 질환명은 LBM이고 아테리오 비너스 말포메이션. 아까 오늘 아테리 아나토미 하는 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강의록에 안 집어넣었다고 해서 누가 질문하는데 이야기를 해줬는데 에피듀랄, 서브듀랄,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분명히 강론할 때 분명히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꼭 외워둘 필요 있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브레인보다 하얀 건 뭐라고요? 헤마토마, 본, 칼스케이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페이스,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스페이스들이 어떤 스페이스인지 알아요? 이 전부 다 CSF 스페이스, 서브아크로이드 스페이스. 전형적인 서브아크로이드 스페이스의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헤모리지?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예요. 전형적인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뭔지 알아요? 가장 흔한 원인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런데 우리 트라우마 워낙 많으니까 인트라크레이널 아무튼 어디든 상관없이 전부 다 헤모리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트라우마예요. 근데 non 트라우마틱, 트라우마를 제외한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면 애뉴리즘의 럽처예요. 애뉴리즘. 아까 서브아크로이드 스페이스에 어떤 아테리가 있다고요? 안테리어 세리브럴 아테리, 아까 옵타미क 아테리 디스탈 포션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안테리어 세리브럴, 포스티리어 세리브럴, 미들 세리브럴, 파이카, 아이카, SC 전부 다 얘들은 전부 다 서브아크로이드 스페이스 있어요. 거기에 어떤 애뉴리즘, 아테리가 비상적으로 이렇게 벌징하는 그런 병변이 생기면 걔네들이 터졌을 때 이런 출혈이 생긴다는 거죠.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가. 그러니까 뭘 생각해 봐야 돼? 애뉴리즘이 혹시 있지 않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거 지금 무슨 아테리 같아요? 여기가 C2 포션이고 C1이고 여기가 포라멘 마고는 들어가서 버테브라 아테리가 양쪽에서 만나면 바질라 아테리가 돼서 제일 마지막에 4개가 나오죠. PCA, SCA 나와야 되는데 양쪽 PCA 갈라지는 위쪽에 꽈리처럼 넓어져 있는 애뉴리즘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위치가 어디? 애뉴리즘인데 어디 있는 거라고요? 바질라 아테리 탑에 있는 애뉴리즘이죠. 서브아크로이드 헤모리지가 있고 뇌동맥류가 있어서 파열돼서 생긴 지주막하 출혈인데 원인 혈관은 어디? 바질라 아테리죠. 이게 PCA라고 해서 PCA, SC 4개가 한꺼번에 보이는데 타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아나토미 중에 혈관이 4개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토크처럼 나가는 건 어디예요? 바질라 아테리였죠. SCA, PCA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바질라 아테리라는 건 알겠죠? 애뉴리즘. 여기다가 복사해 놓으면 누가 가져다 쓸 수 있죠. 누구나 대표나 뭐 누구가 하나하나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나중에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복사해놨으니까 복사를 했나? 했어. 맞아. 바탕화면에 복사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애뉴리즘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안에 들어가서
카테터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다 이런 코일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코일을 집어넣어서 블러드가 못 들어가면 크롯이 생기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1991년에 구글리엠이라는 할아버지가, 지금은 할아버지지, UCLA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요, 코일과 이 델리버리하는 푸시오 와이어를 철로 합금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코일을 밀 수만 있는데 당길 수가 없었어요. 카테터가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없어요. 넣고 나와야 되니까 밀 수 있는데 내가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포지션을 못 지켜.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가 없어. 밀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글리엠이라는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놓고 싶은 코일과 미는 푸셔를 철로 합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위치를 리포지션 시킬 수 있죠. 넣은 다음에 뭘 하냐면 환자의 다리하고 밖에 있는 코일 그 전도 금속이니까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합금시켜놓은 철분이 점점 녹아나가면서 엘렉트로라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금적인 분이 떨어져. 그럼 나 이제 나올 수가 있어. 코일은 놔두고. 그래서 엘렉트로라이트 디태치 시스템을 1991년에 만들었거든요. 내가 공중보건이 갔다 온 게 1995년에 여기 스텝 들어왔는데 딱 한국에는 93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치료가. 이거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애뉴리즘 안으로 코일을 집어넣고, 그 전까지는 이제 다 개두술 한 다음에 클립을 했죠. 넥을 다 클립으로 결착을 했는데 이렇게 안에다 코일을 채우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동맥류를 아테리로 들어가서 코일을 놓고 나오는, 그래서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된 거. 이건 아주 특징적인 건데요. 이 클립하면 이렇게 밖에서 클립할 수 있고, 이 환자는 애뉴리즘이 7개 있던 환자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는 코일로만 치료했고, 나머지 4개는 머리, 얼굴 클립으로 잘랐고.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과혈관성 종양이 있을 때는 파티클하고 수술에 도움되도록 막아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동맥류, 그거는 서브아쿠널 헤미리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거는 들어가서 엠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스텐트를 집어넣기도 해요. 이건 퍼머넌트하게는 안 돼요. 그냥 좁아져 있을 때 그냥 퍼머넌트하게는 안 돼요. 스텐트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스텐트는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라고 하는데 형상 기억합금이라서 자기가 어떤 모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죠. 걔를 카테터 안에 집어넣으면 좁혀져 있다가 쑥 시스를 베끼면 이렇게 펴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밖으로 벌려주는 거죠. 그런 스텐트도 있고, 발룬에다가 마운트 해놨다가 발룬으로 넓혀주는 스텐트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혈관에는 이런 걸 쓰고, 심장에 있는 혈관은 대부분 이런 발룬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써요.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만 할게요. 또 제일 처음에 봤던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슨 케이스 봤어요? 기억나요? 어저께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해서 혈관이 막혔죠? 이거 어느 혈관이 막혔다고요?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지금 이건 왼쪽이죠? 터미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미디어로 가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에 A1, 밖으로 가는 미드 세레브랄 아테리에 M1 세그먼트가 딱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가팽창용 스텐트 기법을 이용한 혈전 제거술을 했어요.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 어떻게 했냐면 이런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여기 구멍이 이런데 이런 구멍에 혈류가 이렇게 딱 낑겨서 슥 꺼내갖고 잡아 빼는 거죠. 기계적으로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뚫어줄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한 게 결국은 혈관 영상하는 4가지 모다리티에서 어떤 혈관들이 어떤 아나토미로 어떻게 반영된다는 걸 공부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흔히 치료할 수 있는 혈관 안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공부했어요. 수고했습니다.